울산지방도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27.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막상 나오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다시 또 일찍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비가 오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울주군의 모 고등학생이 10달 넘게 집단 따돌림과 학교폭력을 당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는 동급생 19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연기념물 목도에서 수양버들처럼 가지가 아래로 쳐져 강한 바람에도 잘 견디는 희귀 동백이 발견됐습니다. 오는 2014년까지 장생포 일대에 조성될 고래 문화마을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영화 세트장으로도 활용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베이징 모터쇼가 한창입니다. 첨단 기술로 경쟁하는 베이징 모터쇼 현장을 소개합니다. 울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를 1조 7천억 원으로 잡고 본격적인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최근 동구 남목동에 멧돼지가 나타나면서 동구청이 멧돼지 도심 출연을 막기 위해 집중 포획에 나섰습니다. 폐수 무단 방류로 62억 원의 부과금 처분을 받은 선경워택이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봄이 오는가 싶더니 벌써 초여름 날씨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7.7도를 기록하며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수욕장은 모래를 채우고 쓰레기를 치우면서 벌써부터 개장 준비로 분주합니다. 솔밭에선 텐트조기, 바다 한가운데선 요트조기, 여름 풍경을 연출합니다. 배를 타러 오니까 바다도 시원하고 한여름 기분이 듭니다. 정말 바다는 시원하고 좋습니다. 거리에선 각양각색의 양상과 반소매가, 실내에선 에어컨이 등장했습니다. 삼계탕집은 봄날처럼 문전성시를 이뤘고 여름철 별미 팥빙수도 제철을 잇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원 벤치엔 뙤약볕을 피하려는 시민들로 빈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공부가 잘 안 돼서 야외 한번 나와봤는데 막상 나오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다시 또 일찍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은 낮 최고 27.7도를 기록하며 3일 연속 26도가 넘는 때이른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으로 평년 기온을 6도 이상 웃돌고 있습니다. 울산지방은 계속해서 남쪽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그 가장자리에서 남서풍이 유입되는 가운데 낮 중으로 일사가 강해서 최고 기온이 계속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 최고 5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낮 최고 기온도 17도에 머물며 더위가 한풀 꺾이겠다고 울산기상대는 내다봤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천연기념물 제65호인 목도 상륙수림에서 수양버들처럼 가지가 아래로 쳐져 있는 희귀 동백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생육 조건을 좋게 한 결과입니다. 이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산국가공단 바닷가에 있는 작은 섬 목도. 남도의 봄 소식을 알려주듯 울창한 동백나무들이 빨간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가지가 하늘로 향해 있는 동백나무 사이사이에 마치 수양버들처럼 가지가 아래로 쳐져 있는 동백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른바 처진 형태의 동백인데 강한 바람 속을 견디다 보니 나름의 생존 방식을 찾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동백은 부산 울산 지역의 야생에서 처음 발견되는 희귀한 처진 동백입니다. 목도의 상록수림은 울산의 자연과 한반도의 온난대 기후를 대표하는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1962년 천연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사람들의 잦은 출입으로 생태 환경이 훼손되면서 10여 년 전부터는 출입을 금지해 점차 생육 조건이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다. 처진 동백과 같은 희귀종의 식물이 서식하는 목도는 우리나라의 유전자원 보존 차원에서 대체 서식지 개발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국을 대표하는 베이징 모터쇼가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는 중국 시장 공략에 사활을 걸고 전략 차종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베이징 현지에서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베이징 모터쇼. 전 세계 자동차 업체 2천여 개가 참가해 1,100여 대의 차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 베이징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된 120여 개 신차종 가운데 3분의 2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개발된 전략 차종입니다. 현대자동차도 중국 소비자를 겨냥한 신형 아반떼의 중국형 모델과 신형 산타페를 선보였습니다. BMW는 과시욕이 강한 중국 소비자들의 특성을 감안해 기존 모델보다 뒷자리가 무려 9cm나 길어진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비야디 등 중국 토종 자동차 브랜드도 독자 개발한 전기차를 선보이는 등 날로 향상되고 있는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어느새 내수 2천만 대의 세계 자동차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사활을 건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지난 1960년대 우리나라 포경산업의 전진기지였던 장생포가 40년 만에 되살아납니다. 이 일대에 오는 2014년까지 고래 문화마을이 조성되는데요. 다양한 고래 체험시설을 갖추고 또 영화 세트장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어서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0년대 포경 전진기지 장생포의 고래 해체장입니다. 해체 작업에 분주한 사람들과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 그리고 낡은 건물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추억의 장면입니다. 2년 뒤면 옛 장생포 마을이 되살아납니다. 남구청이 장생포 일원 10만여 제곱미터에 204억 원을 들여 고래 문화마을을 조성하기로 한 겁니다. 고래 문화마을에는 고래 뱃속을 체험할 수 있는 고래 조각정원과 선사시대 고래 관련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고래마당 등 광장이 들어섭니다. 또 스토리텔링 요소를 가미한 고래 이야기길과 고래 조형 전망대, 어린이들을 위한 고래 놀이터도 조성됩니다. 장생포와 같은 여러 가지 장소적 특성을 어떤 동화적인 내용과 이제 맞물려서 아이들이 찾아와도 다양한 얘기거리들을 구경할 수 있고, 특히 고래 해체장과 고래 삶는 집, 포수의 집 등 당시 장생포 마을 사람들의 생활상을 재현한 마을도 조성해 영화 세트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곳이 고래 왕국이었구나, 고래 도시였구나 하는 그런 정체성을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고래 박물관과 고래 생태 체험관 등 기존 인프라에 고래 문화마을까지 조성되면 울산이 고래 관광도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동급생들에게서 집단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피해 사실은 10달이 지나서야 드러났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을주군의 한 고등학교 2학년 김모군은 지난해 6월부터 동급생들에게서 집단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폭행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 가해 학생들은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던 김군의 버스카드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제한요금을 다 쓰고 되돌려주는 등 금품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10월엔 주먹으로 맞아 어금니가 빠지기도 했지만 집과 학교에는 알리지 못했습니다. 하면 학교생이 밖에 못 나가게 하겠다. 말해봤자 지금 학교 측에도 관심이 없고 걔는 퇴학시키고 사퇴시켜봤자 또 다시 들어올 거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군 부모는 김군이 심한 우울증에 걸렸다는 정신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애가 저렇게 맨날 맞고 다니고 그랬는데 엄마가 집에서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고. 집단 괴롭힘의 기간이 10개월이 넘고 가담한 학생이 19명에 달하지만 해당 학교 측은 최근에서야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4월 초에 알게 됐죠. 주기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도 잘 나타나지 않고 한 명은 퇴학시키고 4명은 전학 조치시키고. 시 교육청 전수조사 결과 울산 지역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무려 4,500명. 이 시간에도 누군가가 김군과 같은 피해를 겪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울산시의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가 1조 7천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R&D 기반과 도로 확충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충돌 시험 등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연구를 지원해주는 연구소입니다.
울산시는 인근에 전기자동차 연구에 필요한 기술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국가 예산 230억 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기존 차량에 대한 시험 평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린카 기술센터가 건립되고 시험 평가 장비들이 들어오면 기존 차 외에 전기차라든지 울산시가 신청 예정인 내년도 국가 예산은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1조 7,154억 원.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울산시가 사업을 시행하는 국고 보조 사업으로는 R&D 기반 인프라 구축이 핵심입니다. 그린 전기자동차 연구 기반 구축과 바이오 화학 실용화 센터 건립,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분원 설립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오토밸리 209 개설비 250억 원과 울산대교와 접속도로 건설비 236억 원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울산 자유무역지역 조성 340억 원을 비롯해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와 울산 부산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 등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신성장 산업을 위한 R&D 기반 구축 사업하고 오토밸리 209 개설 등 기업 인프라 구축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까지 중앙부처에 내년도 국가 예산을 신청한 뒤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쏟을 예정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울산시 소상공인 연합회는 오늘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해 무학 울산 공장에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80명이 넘는 고용 창출과 월 평균 35억 원가량의 지방세를 내고 있는 무학 울산 공장의 허가가 취소되면 대량 실업과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무학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무차별적인 대선 주제의 비방은 바닥까지 떨어진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저급한 전략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한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폐수 부담 방류로 62억 원의 초과 배출 부과금 처분을 받은 성경워택이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많은 부과금을 물 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울산시는 검찰 조사에서 추가로 밝혀지는 무단 방류 배수의 양에 따라 행정처분과 배출 부과금을 내릴 것이라며 이미 내려진 부과금보다 더 많은 부과금 처분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부과금 징수를 위해서 이 업체의 모든 법인 재산을 압류했고 성경워택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9차례 경매 끝에 낙찰된 울주군 삼남면 장배가 아파트가 이번에는 진입로 부지 보상 문제를 놓고 지주와 업체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지주 측은 진입로 부지의 즉각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아파트를 인수한 초정개발 측은 지난 95년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만큼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정개발과 시공사 채권단과의 공사 대금 지급은 합의가 됐지만 상가와 진입로 보상이 맞물려 공사 재개까지는 2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구청이 봄철 멧돼지의 도심 출현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사흘 동안 멧돼지 집중 포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동구청은 통상 멧돼지 출몰이 잦은 가을 수확철에 수렵 기간을 지정했지만 지난 20일 동구 남목동 제기뜰에 멧돼지가 출몰한 만큼 주민 안전을 위해 집중 포획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UBC가 어제 단독 보도한 고급 승용차 터리 사건과 관련해 피해 신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UBC 보도가 나간 직후 뒤늦게 차량 상태를 확인한 차주들의 피해 신고가 계속 접수돼 지금까지 피해 아파트는 3곳에 피해 차량은 20대를 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법이 비슷한 점으로 미뤄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키 180cm가량의 20대 후반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폭력 사건을 쌍방 입건해오던 관행을 개선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모두 26건의 폭력 사건을 정당방위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일방적인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멱살이나 팔을 잡는 등 최소한의 방어 행위가 53.8%로 가장 많고 가해자를 한두 차례 때리거나 넘어뜨린 행위 그리고 핥히거나 깨무른 행위가 뒤를 이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대낮에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집주인을 폭행한 50살 표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표 씨는 어제 낮 1시 30분쯤 중구 반구동 61살 이모 씨의 주택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94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치다 들키자 이 씨를 폭행하고 달아나는 등 2차례에 걸쳐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남 알프스 산악 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울산 지역에서 산악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91건에 머물던 울산 지역 산악 사고는 지난해 160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최근 영남 알프스 등산객이 급증하면서 산악 사고가 늘고 있다며 전문 구조 인력의 확충 등 선진 구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시와 지역 13개 기업들은 오늘 시정에서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남은행과 현대자동차, S-오일 등 13개 기업은 사랑의 집 짓기와 복지시설 차량 지원, 김장 나누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오늘 제145회 임시회를 열고 다음 달 4일까지 하늘공원 운영 조례안 등 8개 안건을 처리합니다. 동구 제3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강대길 후보는 환경복지위원회에 배정돼 의원 선서를 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과 SK에너지가 함께 마련한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이 오늘 SK 울산 콤플렉스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봉만 교육감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과 사회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김순업 한남대 교수는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방안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울산대공원 어린이 동물농장에 사랑앵무새 300여 마리가 방사됐습니다. 울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시험 운영을 거쳐 어린이날부터는 어린이들이 직접 앵무새를 만지고 모이도 줄 수 있는 체험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스마트폰용 앱이 울산경찰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앱은 북한 이탈 주민의 애로사항을 위주로 한 정착 지원 제도와 일자리 구하기 등 9개 분야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롯데 삼동복지재단은 오늘 강남교육지원청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1,8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울주군 지역 13개 중학교와 자연과학고등학교 학생 등 모두 108명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울산 지역 오늘 올봄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 보였는데요. 내일은 다시 기온이 떨어진다고요? 네, 오늘 유난히 더운 날씨로 당황하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더위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7.7도로 평년 기온을 아주 크게 웃돌았는데요. 내일은 낮 최고 17도, 모레는 21도 등으로 오늘보다 10도 이상 내려가면서 점차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내일은 또 한 번의 봄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우산을 꼭 챙겨 보셔야겠고요. 내일 12시 전후로 비가 오겠고 내일 밤 자정까지 12시간 정도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수량은 20mm 안팎으로 적지 않은 양이 예상되고요. 많은 곳은 50mm 가까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 전남 해안지방부터 비가 오겠고 오전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큰 비가 예상됩니다. 영남지방도 흐리고 아침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확대돼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와 함께 낮 최고 기온이 17도에서 19도 안팎까지 떨어져 더위가 크게 누그러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남해동부 해상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동해남부 전 해상까지 풍랑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내일 비가 지나면 당분간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큰 더위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름달이 뜨면 주유소에 간다. K5 하이브리드. 한 달에 한 번 주유면 끝.